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부르면 잘 반응하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좀 어렵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에 반응이 좀 약한 그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각검사, 청력검사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력에는 듣는 거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청지각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각은 일단 기능적으로 들리느냐 안 들리냐고, 청지각은 들리는데 그 주변 소리에 선택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충분히 상황에 맞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듣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는 없으나 주변 여러 가지 소리 중에 선택적으로 듣는 소리가 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람들의 말소리, 사람들이 그 대화를 왜 하고 그게 어떤 감정에 의해서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듣고 생각하고 또 공감하고 분별하는 그 부분들이 약간 약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 청지각적으로 선택해서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발달도 늦기도 하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청지각적인 부분들을 잘 알고 잘 살펴서 더 건강하게 청지각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 청지각 발달을 위해서 기계 소리 듣거나 이렇게 헤드폰 끼고 하는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들으시면 그게 왜 효과가 없는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청지각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이 청지각과 관련돼서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청각 추구죠. 소리 추구, 청각 추구. 그냥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세요. 그냥 자기가 익숙하게 자주 들었던 소리들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계속 그 소리를 떠오르고 그 소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 소리를 비슷하게 계속 흥얼거리고, 이 소리로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로 소리랑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소리들을 그냥 혼자서 녹음기에 녹음된 것이 그냥 반복 재생되듯이 또 연상될 때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말을 걸고 놀자고 해도 그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계속 반복 추구가 되면서 주변 상황들이 이렇게 차단이 되면서 아이가 그 제한된 영역에서 그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아주 옛날에 들었던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를 아이가 노래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미디어에서 본 캐릭터들을 계속 쭝얼쭝얼 거린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들었던 말을, 똑같은 말을 상황에 상관없이 적절하지 않게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청각 추구적인 성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각과 관련돼서 아이들이 이 청지각이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청각 추구가 왜 생겼고, 청각 추구가 소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주변 사람들 말소리를 듣고 잘 반응해서 그 반응들이 건강하게 활발해져서 언어 발달로 이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까지도 이 안에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 꼭 잘 보시고 여러 번 보셔서 아이의 양육 환경에 꼭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가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듣는데, 들을 때에 아이가 사람들한테 일단 관심이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의 관계는 어떤지까지 이 관계적으로 보고 이해하면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면은 대학교 때 젊었을 때 한참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람들 만남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죠. 난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한테 관심 있어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가 딱 선택적으로 엄청 잘 들립니다. 쏙쏙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이상형이 뭔지 얘기한 게 이렇게 멀리 있어도 막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거는 왜 그래요? 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 형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작더라도 멀더라도 충분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관계 형성하는 거,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친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궁금하고, 그래야
사람들 두루두루 하는 말들을 잘 귀담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자, 집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나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궁금하고 나도 알고 싶고 끼어들고 싶고 이런 인식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엄마는 아빠를 여보 라고 부르네. 아빠는 엄마를 자기야 라고 부르네. 왜 부를 때 다르게 부르는 거지? 하면서 이 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말들을 훨씬 더 호기심 있게 듣게 되고 그 호기심 있게 듣는 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어떤 소리나 언어에 대한 이해도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같이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갔어요. 또는 유치원에 갔어요. 거기 선생님들이 막 많죠.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옆반 선생님 막 이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두루 있는데 나의 담임 선생님은 관계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다른 반 선생님이 얘기한 것보다는 내 선생님이 한 얘기를 당연히 더 귀담아 들을 거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들이 같이 있을 때 서로 얘기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아이는 그 많은 소리 중에 선택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무슨 말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있고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하고 그런 관계 형성, 라포 형성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친구들 전체한테 하는 말 또는 우리 선생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는 말 당연히 아이한테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도 듣겠죠.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나와 관계 형성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얘기해도 듣고 멀리 있을 때도 얘기도 듣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아이가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한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듣다 보면요. 이 들었던 것들이 연결되면서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잘 이해도 되고 훨씬 더 눈치도 빨라지고 상황 파악 능력도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는 이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던 재료들이 이만큼 모아져야 그 상황 인지,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에 대한 인지가 원활하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재료가 잘 안 쌓이는 거예요. 자, 재료가 잘 안 쌓이는데 아이들 언어 발달 늦다고 해서 듣고 잘 호명 반응이 안 된다고 해서 1대1로 앉아서 계속 언어 치료만 하게 되다 보면은요. 가까운 거리에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말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까이에 선생님이 와서 말을 걸면은 그때는 조금 들으나 사람들이 두루두루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조금 닫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1대1로 말 거는 게 무조건 그게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1대1로 붙어서 계속 언어 자극 주는 거는 엄마랑 집에서 서로 살 부비고 눈 맞추면서 충분히 해도 되는데 일상에서는 그 관계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사회적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아이가 누가 직접 말을 걸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저 친구랑 무슨 얘기하지? 엄마랑 할머니랑 지금 무슨 대화하는 거야? 뭐 사러 간다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소리를 들어서 이해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활발해지는 거예요. 역시 사회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적인 거 내에서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건강하게 되고 주변에 듣고 지각하는 영역들이 훨씬 더 폭넓어집니다. 폭넓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참 뻔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사람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계 소리, 노래 소리,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 누르면 책 읽어주는 거 누르면 바나나, 사과 이런 소리 내주는 거 말고 사람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냐면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그 소리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듣고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소통을 해요. 놀자 그러면 놀게 되고 밥 먹자 하면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되고 그 안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쵸? 근데 기계 소리는 소통을 요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누르면 띠리 띠리 띠리리 띠리리 띠리리. 그래서 이거는 아이랑 소통할 수도 없고 뭔가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없고 요구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요. 이런 소리들을 사람 말소리보다 더 많이 듣게 되다 보면은 소통해야 할 사람들의 말소리에 대해서
낯설어요.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걸로 이해해요. 왜냐하면 소리나는 장난감 미디어들은 이거를 소리를 듣고 자기가 뭔가 반응할 필요도 없고, 아이가 눌렀다고 해서 거기서 재밌게 놀아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눌렀다가 재밌다고 웃는다고 잘 웃었네 재밌어 뭐 이렇게 소통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정작 사람들 말소리를 듣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 소통의 의도를 아이가 캐치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 되는 사람들 말소리를 듣는 경험보다 단순히 듣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듣는 흐름이 너무 먼저 우선돼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막 눈 맞추고 이쁘다고 웃었어 찡그리면 왜 배고파 응가해? 우리는 계속 말을 걸어주면서 소통을 하죠. 그럼 아이는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구나, 내가 잘했다는 건가 아니면 엄마 놀아주겠다는 건가, 자꾸 그 의미를 듣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또 듣고 이해하고 또 행동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것들이 그 소리를 통해서 말소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삐리릭 소리 나는 거, 책 읽어주는 어떤 펜들,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 TV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뭔가 반응해야 된다는 인식이 잘 생기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소리 나는 거 다 치워야 되는 것도 맞고, 최대한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을 걸어주면서 우리 이거 재밌겠다, 우와 재밌겠다 하면 듣고 아이랑 움직여서 같이 좀 해보고, 먹을 때도 맛있다, 뭔가 이 소리에 나의 생각과 의도와 느낌과 호기심, 호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표현해주고, 그런 표현들을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생각하고 소리를 듣고 같이 그 느낌을 공유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우와 하고, 또 누가 우와 하면 뭐야 우와 뭐야 우와 이런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궁금해, 우와 하면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누가 우와 하면 뭐야 하면서 바로 건강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안에서 같이 이때 이렇게 사람들이 우와 이야 우와 야호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감정과 의도를 많이 담은 소리들이 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가끔은 저희 터치아이도 하는 건데 미럼 같은 벌레 같은 것도 한번 만져보면 뭐야 움직여 막 이러면서 그 말에는 그 느낌이 되어 있잖아요. 되게 밋밋하지 않은 그런 내 감정, 느낌, 나의 그런 신기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담은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체험들, 경험들,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낌없이 꼭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청지각 발달을 위해서는 다른 소리보다 사람들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사람들 안에서 적절하게 관계 형성을 해서 관계적인 것도 이해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아지는 게 청지각 발달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하는 게 역시나 청지각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청각출구 소거되고 언어 발달도 촉진되는 방법이라는 거 꼭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두 가지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또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